여러분, 뇌는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고급 자동차입니다. 기름만 넣는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오일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흘러야 하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다며 아침마다 달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뇌가 원하는 건 좋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뇌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의 박세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요. 분명 방금까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고 입끝까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왜 열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되는 순간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혹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닐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도 속으로는 괜히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몸 안에 조용히 쌓여온 결과라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좋다는 말에 달걀을 챙겨 드시곤 합니다. 콜린이 많아서 머리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달걀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달걀만으로는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절대 모두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량이 부족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뇌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속에 미세한 염증과 에너지 결핍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본인이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운동도 하고 달걀도 먹고 책도 읽는데 머리가 맑아지질 않아요. 노력을 하는데도 생각이 더 느려져요. 이분들에게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뇌는 계속 굶고 있다는 것. 밥은 잘 먹어도 뇌세포까지 제대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억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뇌는 특정한 음식보다 특정한 조건을 더 좋아합니다. 달걀 하나만 챙겨 먹는다고 뇌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연료를 잘 받는 환경,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것만 실천해도 말이 빨리 나온다. 머리가 다시 도는 느낌이다. 생각이 예전처럼 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밀은 비싼 영양제도 유행하는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뇌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기본기와 함께 왜 달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지, 기억력 저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어떤 것 하나만 바꿔도 뇌가 놀라울 만큼 다시 선명해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고 왜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게 흐려지는지 그 차이의 정확한 비밀부터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사실을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억력은 뇌 안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신호가 밀려 올라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흐려지는 원인을 뇌에서만 찾습니다. 퍼즐을 더 풀어야 하나, 책을 더 읽어야 하나, 계산 연습을 해야 하나. 물론 그런 활동들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깨달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는 스스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몸 전체가 먼저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그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다들 손가락이 붓고 목이 붓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염증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속, 잇몸, 장, 혈관, 이런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염증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뇌로 올라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세요. 입안 염증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나요? 하지만 실제로 잇몸 염증 세균이 혈관을 타고 그대로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마름이 있는 분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머리가 자주 흐릿한 분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몸 안의 염증이 뇌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염증이 증가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좁아지고 피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면 뇌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이 도착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뇌세포는 조용히 굶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은 먹는데 뇌는 굶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상태니까요. 아침에 밥 잘 먹고 점심에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챙겼는데 막상 머리만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 바로 뇌에 도착하는 연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숨 쉴 때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작동합니다. 이 작은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신호가 흐르려면 세 가지가 꼭 충족돼야 합니다. 좋은 지방, 전해질, 산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뇌는 바로 흐릿해집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뇌세포 막이 딱딱해져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전해질이 부족하면 전기가 튀고 신호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뇌세포가 점점 느려지고 피로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잃을 때 나타나는 첫 신호가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름이 안 떠오르고 방금 말했던 이야기가 사라지고 생각이 버벅대고 말이 늦어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대신 흐릿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무겁다, 집중이 안 된다, 말이 더디다. 이런 느낌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음이 왜 생길까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캐시 파일과 비슷하죠.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숙면을 하지 못하면 뇌는 청소할 시간을 잃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기억은 희미하고 집중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 모든 흐름을 알게 되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얼마나 단순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달걀 하나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뇌는 단순히 콜린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지방, 그리고 깊은 잠 동안 청소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흐려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어떤 사람은 70, 80이 되어도 머리가 똑똑하고 말이 술술 나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흐려지는 걸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뇌 습관에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뇌를 다루며 살아왔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독서량 때문도 아니고
퍼즐을 많이 풀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뇌가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이른 시간에 끊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고 식을 때마다 일정한 양의 단백질, 지방, 채소를 챙겨 드십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기억력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런 기본기를 놓치고 살면 60대 초반부터 머리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한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이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50대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분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따로 특별한 공부라도 하시나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챙겼을 뿐이에요. 그게 뭘까 궁금해서 더 물어보니 매일 새벽 6시에 10분 산책, 아침 식사에 단백질과 지방 반드시 포함, 점심 후 10분 볕 쬐기,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독서 20분, 그리고 무엇보다 과한 자극을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TV 시끄러운 뉴스, 늦은 밤 영상 시청, 불규칙한 수면, 이런 것들 말이죠. 반대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잠이 얕고 스트레스가 많고 식사는 불규칙하며 기름기 있는 음식은 살찔까봐 피하고 단백질도 적게 먹고 입마름, 소화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뇌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보다 환경에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연구에서도 명확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수면의 질, 혈관의 상태, 염증 정도, 음식 구성,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에 따라 뇌의 나이가 무려 20년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뇌의 나이를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결국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그 신호는 혈관이 공급하는 연료 없이는 절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혈관이 젊으면 뇌도 젊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핵심은 특별한 약이나 특정 슈퍼푸드가 아니라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 걱정돼서 살찔까봐, 속이 불편할까봐. 하지만 기억하세요.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결국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전해질과 수분 균형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오히려 전해질 부족으로 전기 신호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둔해짐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챙겨도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억력이 유지되는 사람과 흐려지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함이 아니라 기본기의 누적입니다. 이 기본기를 회복하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뚜렷해집니다. 이제 다음은 이 기본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핵심, 바로 뇌의 연료를 제대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왜 달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기억력이 흐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가 굶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뇌가 배고프지 않게 하려면 대체 뭘 먹어야 하죠? 달걀에 콜린이 많다는데 그것만 챙기면 되는 건가요? 달걀에 콜린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달걀이 문제가 아니라 달걀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필요로 하는 연료는 단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단순하게 콜린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3가지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좋은 지방, 전해질, 산소 공급,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뇌의 전기 신호는 약해지고 흐려지고 느려집니다. 저는 이걸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고급 자동차입니다. 기름만 넣는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오일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합니다. 달걀이 좋지만 뇌가 원하는 건 기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동시에 맞춰지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좋은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방을 살찌는 요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튀김, 삼겹살 이런 건 피하면서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그냥 지방이 아니라 정교하게 배열된 좋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방이 신호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고 뇌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신호가 마찰을 일으킵니다. 말이 잘 안 나오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생각의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피하면 뇌는 더 빨리 늙습니다.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전해질, 즉 몸속의 전기 균형입니다.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놓치고 삽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전해질이 부족하면 뇌는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뇌의 신호는 전기로 전달되는데 전해질 없이는 전기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고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거나 피곤하고 말이 느려지는 분들, 대개 전해질 부족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온 음료를 마시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전해질은 음식과 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산소 공급, 즉 혈류입니다. 여기서 혈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는 제 기능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뇌세포는 잠시라도 산소가 부족해지면 바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침이 깜빡거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뇌가 원하는 건 콜린이 많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 전체가 잘 돌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한 번에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달걀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는 화려한 슈퍼푸드도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 영양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겠어? 하고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이 요소들만 그대로 챙겼을 때 기억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건 바로 뇌의 기본기 3대 루틴입니다. 아침 좋은 지방과 단백질, 점심 햇볕 비타민 DC 조합, 저녁 마그네슘과 깊은 수면 준비. 이 세 가지를 바꾸면 뇌는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좋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감정이 안정되고 기억의 선명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먹고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오전, 점심, 저녁 루틴을 정확히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루틴이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뇌를 깨우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궁금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뇌가 좋아하는 연료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뇌를 깨우는 하루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환자분들 기억력이 개선된 핵심도 이 루틴에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청소하느라 지친 뇌는 아침에 연료 공급을 가장 빠르게 필요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좋은 지방 단백질의 가벼운 고품질 조합입니다. 달걀 1개, 두부, 생선,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처럼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좋은 지방을 함께 넣어주면 뇌는 금세 안정되고 생각의 속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 한 잔을 마실 때
소량의 전해질을 함께 보완해 주세요. 입마름, 피곤함, 멍함이 사라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물만 마시고도 머리가 무거웠던 이유가 바로 전해질 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아침이 연료 공급이라면 점심은 활성화의 시간입니다. 이때 뇌가 필요로 하는 건 빛과 비타민 D입니다. 특히 햇볕 10분은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뇌 자극입니다. 이때 비타민 D와 C를 함께 챙기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오후의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기억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을 활용해 몸과 신경을 이완시키고 수면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른 약보다도 잘 자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종종 잊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말의 속도, 기억의 선명도, 감정의 안정,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본 루틴 위에서 이제 비로소 한 알의 효과가 진짜로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은 특정 브랜드의 영양제가 아니고 광고용 메시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의 기본 연료 조합을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한 알의 정체는 바로 균형 잡힌 멀티비타민 B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좋은 음식, 뇌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 콜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뇌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세포가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없으면 기억과 집중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달걀보다 중요한 건 달걀의 힘을 뇌까지 보내주는 B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특히 떨어지는 분들에게 추가로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 이 세 가지 조합입니다. 시티콜린은 뇌가 기억을 만들 때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이고, 커큐민은 뇌 속 염증을 진정시키고 사고를 맑게 해주며, 포스파티딜세린은 딱딱해진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호 전달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이 갖춰졌을 때만 효과가 납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루틴과 뇌가 연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시티콜린 커큐민 PS를 더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을 잃어서 늙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좋은 지방 한 스푼, 점심에 10분 햇볕, 저녁에 마그네슘,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한 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